시작을 해봅시다. 자, 793번. 처음에는 뭐 쉬운 거, 자연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뭐 합이 얼마다, 뭐 차가 얼마다, 곱이 얼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쉬워. 합이 50호인 두 자연수가 있다. 뭐야? 두 자연수를 우리가 x, y 이렇게 놔주면 되죠? x, y. 이제 y도 사용해도 된다. 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즉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해서는 이제 두 개의 미지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두 개의 미지수를 놔야 한다.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거 보니까 두 수 중 큰 수 해서 봤더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대. 그래서 큰 수를 x라고 놓고 작은 수를 y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순서까지 정해놓자. 알겠지? 자,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더니 몫은 7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런 거를 알려줬지 우리한테. 그럼 이걸로 어떻게 두 번째 식을 짤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식은 뭐야? x 플러스 y는 59. 요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세웠어.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저걸 보고 세워야 되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17 나누기 만약에 5를 했어. 자, 그러면 5, 3은 15. 다들 이렇게 계산하시죠. 자, 그래서 나머지 얼마? 2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가 검산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눗셈을 해서 검산을 한다. 검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나누는 수와 이게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 이름이 있어. 그리고 두 글자로 하면 재수. 그 수능 다시 보는 그 재수 말고요. 어입니다. 재수. 나눌 재자. 알겠지? 나눌 재자. 그래서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얘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해가지고 피재수, 피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피재수, 나누어지는 수.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알죠? 목.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나머지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관계는 이거야.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나머지를 더하면 뭐가 된다? 피재수가 된다.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한번 해보면 돼. 이런 거잖아. 뭐 5 빼기 네모는 3이다.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서 요거 뺀다. 그런 거 선생님이 알려줬지?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면 돼.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 원래 17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하잖아. 지금 이거를 우리가 검산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딱 하면 돼. 여기 있는 중간 부호들만 다 바꿔. 이렇게 해서 17 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5 는이었잖아 원래.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점점점이었잖아. 여기를 더하기로 바꿔. 이렇게 하면 식이 만들어져. 알겠지? 검산식이야.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중요한 식입니다. 검산식. 물론 숫자로 하지 않고요. 그때 가면 다 문자로 하니까 지금 문자로 한번 연습해보는 거죠.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정리 이런 거 배웁니다. 자, 그래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대. 어떤 상황? 큰 수 x를 작은 수 y로 나눈 상황. 그리고 몫은 일단 이걸 적는 거야. 7이고 나머지는 얼마? 점점점 3. 됐지? 천천히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걸 연습하고 싶은 거지. 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중간 기호를 다 지운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쪽을 뭐로? 는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요쪽을 뭐로? 곱하기로 두고 그 다음에 요쪽을 뭐로? 플러스로 두자. 그러니까 나누는 수와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나눗셈을 적었을 때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거를 더한다. 알겠지? 그러면 피재수가 된다. 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나타낸 식이 바로 두 번째 식이야. x는 7y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나타내면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지? 이런 거를 처음이니까 여러분 이거 익숙치 않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누는 식을 검산식을 나타내는 게 이런 거를 이제 검산식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검산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검산하는 식이라고 해서 검산식인데 익숙치 않죠? 많이 연습하시면 될 거야. 알겠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중요해져.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식자 써 풀면 되죠? 어떻게 풀래? 가산법, 대입법. 당연히 대입법으로 가는 게 좋지. 대입법, 그지? x는 7y 플러스 3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식이니까요. 여기 x 자리에다가 넣어줍시다. 자, 그러면 얼마? 7y 플러스 3 바로 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대입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7y랑 y가 동명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8y 그 다음에 3 넘어가서 얼마?
바로 넘길 수 있지? 56. 자, 그래서 9, 9단을 외자. 8, 7에 56. 네. 그래서 y는 7. 자, 그 다음에 x 구해주고자. x. 둘이 더해서 59래.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 x 얼마? 52. 이렇게. 됐지? 깔끔하지? 그래서 누구 물어봤어? 그래서 누구? 큰 수. 얼마? 52. 되겠니? 괜찮지? 자, 처음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어렵지 않고. 여기서 딱 오늘 새로 배운 거 여기 검산식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해있지? 요것도 자연수에 관련된 문제지? 우리 이미 다 해봤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나타내는 방법.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0의 자리 숫자도 나오는데 그거 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 자,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보는 건데, 자, 얘들아, 이런 거야. 만약에 숫자가 70 몇으로 할까? 3으로 할까? 이런 숫자가 있어.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 7. 1의 자리 숫자가 얼마? 3이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73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이렇게 쪼개서 나타내. 쪼개서 나타내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야. 10의 자리 숫자 7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 3을 그냥 더하면 된다. 알겠니? 여기서 10을 곱하는 이유는 뭐겠어? 얘를 갖다가 70과 3으로 쪼개는 거지. 그래서 70과 3으로 쪼개고 나서 10의 자리는 분명히 공이 하나 붙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공을 뭐로 나타내자? 10을 곱해서 나타내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그럼 어떻게 나타내야 돼? 어떻게 나타내야 돼? 이제 문자의 세계잖아. 문자의 세계. 어떻게 나타내? 얘를 나타내면 xy가 아니라 xy는 얘들아 무슨 뜻?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 정도면 곱하기란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오해가 발생해. 이제부터 따라서 어떻게 쓰자? 위에 이런 것처럼 쓰자. 어떻게? 10x 플러스 y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다들 알지? 배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자 해? x와 y로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알려줬으니까 각 자리의 숫자를 x하고 y라고 하자. 됐지? 10의 자리 숫자를 x 뭐 그렇게 하면 되지. 1의 자리 숫자를 y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그 각 자리 숫자 합이 얼마고? 12고. 그럼 아래쪽에다가 첫 번째 식 선생님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12입니다. 이렇게 딱 말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두 번째 조건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무서워하는데 얘들아 이 자연수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10x 플러스 y죠. 여기서 누구를 바꿨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고 했는데 누가 10의 자리 숫자야? x가 10의 자리 숫자고 y가 1의 자리 숫자. 맞네. 1의 자리 숫자지.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y하고 x에 뭘 바꿔라? 자리를 바꿔라. 말 그대로잖아.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자리를 바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그냥 문자만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다시 그 숫자 x, y라고 적고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y와 x의 자리를 바꿨다는 뜻이야. 이렇게 바꿨다는 뜻이야. 됐지? 나머지는 근데 유지하면서 10과 1은 유지하면서 됐지? 자, 그래서 10y 플러스 x 얘가 뭐다? 바꾼수다. 자, 그럼 바꾼수는 처음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자, 10y 플러스 x 바꾼수는 적어봅시다. 바꾼수는 처음수 누구? 10x 플러스 y보다 10만큼 작다. 18만큼 작다. 자, 그래서 빼기 18 이렇게 적으면 두 번째 식이 완성이 된 거지. 그치? 두 번째 식.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자? 요 밑에다가 연립기호를 써서 중괄호를 딱 열고, 자, 이 녀석 한번 정리해보자. 어떻게 정리할래?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서 y를 왼쪽으로 넘겨볼까?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x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까? 그치? 자, 그럼 y 넘겼어. 그럼 얼마? 9y. 그 다음 x 넘겼어. 얼마는 9x. 그 다음 빼기 18. 몇으로 나눠줄래? 9로 나누겠지. 그치? 9로 나누겠지. 자, 그래서 얘 나누면 y는 매우 단순한 x-2 이렇게 돼버리죠. 뭐 쓸래? 가강법이야? 대입법이야? 대입법 쓸래? 그치, 대입법 써야지. 자, 여기에서 y 자리에다가 누구 넣자? x-2를 대입하자. 자, 그게 바로 대입법이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x-2는 12. 자, 이렇게 적어주고 계산. 너무 쉽지. 2x-2는 12. 2x는 14. 2로 나눠주면 x는 얼마다? 7이다.
천천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는 7이야. y는 얼마? 둘이 더해서 7이라고 했으니까 y는 얼마다? 5다. 되겠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처음수죠. 바꾼수가 아니라 처음수. 처음수 얼마? 10의 자리 숫자가 7, 1의 자리 숫자가 5. 얼마? 75다. 괜찮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흥미로운 문제야? 평균이죠? 평균.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영진이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은 78점이래. 높은 편은 아니군. 그렇지? 자, 평균이 78점인데 두 과목의 평균이기 때문에 몇으로 나눠준 결과가 78점이야? 2로 나눠준 결과가 78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수가 A라 치고 두 번째 점수가 B라고 치면 이 둘이 더했을 때 2로 나눠서 78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A로 짜볼까? 그냥? 상관없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78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분모를 죽이고 싶죠.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죽인다. 그지? 자, 양변에 뭐를 곱하자? 2를 곱하자. 자, 그럼 이쪽에다 2를 곱하면 얼마? 156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A 플러스 B의 값은 156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그지? 첫 번째 식이 나왔죠? 자, 그럼 중괄호 열고, 열리기호 열고. 자, 두 번째 식은 뭘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누가 수학 점수고 누가 영어 점수인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당연히 앞에 게 뭐야? 수학 점수 A, 그 다음에 뒤에 거 B 이렇게 하면 되죠? 수학 점수를 A, 영어 점수를 B 이렇게. 자, 그럼 수학 점수가 A가 여기다 적을까? A가 여러분 이거 저번에도 했었죠?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 B보다 6점이 더 높다. 더하기 6 하면 되죠. 6점이 낮다고 하면 빼기 6 하면 되죠. 그치? 돼야 돼.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A는 B 플러스 6이 어떻게 할래?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주겠죠? 자, 넣어주면 B 플러스 6 바로 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아니라 B잖아. B랑 6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156 나조차도 헷갈리는구만 글씨가. 자, B입니다. B 플러스 6 B BBB 아니야. 666 아니야. 알겠지? BB 자 2B 플러스 6은 156 했는지. 자, 해서 2B는 넘어가서 얼마? 150. 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B는 얼마? 75. 되겠죠? B가 뭐야? 영어 점수. 영어 점수가 몇 점? 75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됐지? 자, 근데 뭐를 궁금해? 수학 점수. 자, 그럼 수학 점수 뭐야? B에다가 6 더한 게 A라고 그랬죠? 따라서 영어 점수에 6점 더한 게 A죠. 수학 점수. 자, 그래서 75 더하기 6 하면 얼마? 81점.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지.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그치? 이렇게. 여기는 별로 여러분들이 풀실 만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뒤로 가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푸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옆에는 뭐야? 가격에 대한 문제죠? 자, 항상 나오는 거죠.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 요 가격 문제가 별 문제에 다 들어가 있어. 활용 문제. 알겠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문자화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들 한 번씩 배웠으니까 보시면 자, 여기서 300원짜리 연필 X 바로 적어. 500원짜리 색연필 Y 뭘 나타낸 거야? 가격은 적혀 있잖아. 가격은 적혀 있잖아. 300원, 500원. 그지? 개수를 나타낸 거죠? 연필의 개수와 색연필의 개수를 각각 X개, Y개 이렇게 놓자. 됐지? 자, 근데 합해서 몇 자루를 사재? 10자루를 사재.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식 여기서 벌써 나오죠. 두 도구의 합이, 연필과 색연필의 합이 몇 개? 10자루, 10이다.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다 해서 얼마를 지불했대? 3,600원을 지불하였다. 벗은 돈 없이. 그지? 딱 3,600원. 자, 그러면 뭐야? 전체 가격을 짜줘야죠. 300x 플러스 500y. 색연필의 가격과 연필의 가격을 합쳐서 300x 플러스 500y. 이렇게 짜주고, 자, 전체 가격이 얼마? 3,600원이다. 자, 이런 식으로 3,600 짜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비호 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y는 변형해 줄 게 없고, 자, 이쪽에서 귀찮으니까 공을 지워버리자. 두 개씩 똑같은 만큼요.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 3x 플러스 5y는 36이 되니까
3x 플러스 y 이거에 맞춰주자. 누구를? 위에 거를.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 이런 거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여유가 되면요. 여유가 되면 꼴꼴한 소리는 아니고 그냥 300원짜리 연필을 물어봤지. 300원짜리. 뭐야 얘? x죠 x. 얘는 x죠. x를 구하라 이 뜻인데 x를 구하려면은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맞죠?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려면 누구를 없애야 돼? y를 없애야 되지. 이해돼? y를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위에 식을 몇 배 하자? 5배 하자. 그죠? 요렇게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거야. 빠르게 풀겠죠. 요렇게 풀면 좀 더 빠르게 풀 뿐이지 꼭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5배 하면 5x 플러스 5y는 50 되니까 자 밑에 식 적고 3x 플러스 5y는 36. 자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 빼자. 빼면 5y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5x 빼기 3x는 2x 그 다음에 50 빼기 36은 14 되지? 그래서 x 얼마? 7. 자, 그 다음에 y는 더해서 얼마? 10이니까 y는 3. 뭐 둘 다 구해주자. 근데 뭐 300원짜리 연필 개수 물어봤으니까 답은 5번. 7자루가 되겠죠. 그치? 가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할만하지? 자 넘어가서 또 가격에 대한 문제네. 또 가격에 대한 문제야.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가? 볼까? 아니 뭐 다른 게 없네. 버스 요금 구해라. 그치? 자, 그러니까 외우는 거 없습니다. 활용은 외우는 게 없어. 외우면 망해. 다른 문제 나올 거거든 항상. 한 문제 한 문제가 다를 거거든. 알겠지? 연결해두면서 공부합시다. 자,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의 합은 6,600원이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면 뭐 그 다음을 읽어봐.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 위에서 언급했던 두 대상의 다른 인원수에 대한 버스 요금을 또 말했지. 버스 요금의 합이 5,900원이다. 상황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아. 합을 구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인원수가 다르죠. 인원수가. 그치? 자, 그래놓고 뭘 구하래?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을 구하시고 결국에 목적이 이거였네.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 얘를 뭐라고 두자? 미지수라고 두자. 미지수를 XY라고 두는데 순서가 지금 헷갈리지 않으면 성인이 먼저고 청소년이 나중이니까 성인 1명당 X, 청소년 1명당 Y1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버스 요금을 1명당 X1, Y1. 자 그러면 성인은 얼마? 2 곱하기 X, 2X 그 다음에 청소년 얼마? 4 곱하기 Y고 4Y. 자 이렇게 해서 버스 요금의 합을 구하는 거지. 버스 요금의 합은 얼마? 6,600원. 첫 번째 식을 만들어냈고, 그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버스 요금.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얼마? 5,900원. 똑같이 짜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열기호 열고 중괄호 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2x 플러스 4y는 6,600 다 짝수잖아. 얼마? 2로 나눠주자. 자, 2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위쪽에 2 적고 그 다음에 6,600 위에 3,300 적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x 플러스 2y는 3,300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빼버리자. 괜찮지? 자 그러면 2y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3x 빼기 x는 얼마? 2x 5,900 빼기 3,300 2,600 되자. 자 그래서 2로 나눠주면 x는 1,300원. 따라서 성인은 한 명당 얼마? 1,300원. 이렇게 구하고 청소년은 한 명당 얼마? x 더하기 2y가 3,300이었으니까 x가 1,300이면 여기다가 넣어서 얼마? 1,300 플러스 2y는 3,300. 적으면서 해. 적으면서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넘어가. 2y는 얼마? 3,300 빼기 1,300 얼마? 2,000원. 됐죠? 자, 그래서 2로 나눠주면 y는 얼마? 1,000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은 좀 더 싸네. 1,000원. 이렇게. 자, 해서 누구 구해달래? 청소년 구해달래. 청소년 얼마? 1,000원. 되시겠죠? y1. 괜찮네. 재밌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기억이 안 나. 기억하고 푸는 게 아니지. 애초에. 기억이 되는 거거든. 자, 개와 다리수 몇 개?
4개, 2개. 닭은 날개는 다리가 아닙니다. 그죠? 기본 상식이죠. 날개는 다리가 아니다. 타조도 2개. 또 뭐도 2개니? 왜 지 혼자 움직이냐? 병아리도 2개. 닭도 2개. 백조도 2개. 그죠? 뭐 참새도 2개. 모든 조류는 2개. 까마귀도 2개. 자, 815번 봅시다. 마당에 개와 닭이 총 17마리 있다. 뭐라고 둘래? 당연히 개를 X마리, 닭을 Y마리라고 보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다 보고 나중에 틀리면 지우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개와 닭을 합해서 몇 마리? 17마리가 있다. 자, 그럼 X와 Y를 더해서 얼마? 17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첫 번째 식이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개와 닭의 다리 수합이 40이래. 자, 개는 몇 개? 4개. 한 마리당 한 마리당 4개. 그 다음에 닭은 한 마리당 몇 개? 2개야.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격 개수 따지듯이 그냥 X마리의 개가 있는데 한 마리당 4개의 다리를 가졌으니까 4X개의 다리가 있다. 그 다음에 Y에다가 또 2를 곱해서 닭은 한 마리당 2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Y마리면 2Y개만큼의 다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둘이 더했더니 다리 수의 합이 얼마? 40이라 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식을 세웠다. 연립해서 풀면 된다. 항상 연립해서 풀 수 있도록 두 가지식이 나오게 짜여집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두 가지식을 발견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2로 나눠줍시다. 얼마? 2x 플러스 y는 21. 어떻게 해서 풀겠다? 가감법을 해서 풀겠다. 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자. x 플러스 y는 17 적고, 자, 니은, 자, 빼기.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된다? 2x 빼기 x는 x 되고 y는 4라죠. 21 빼기 17은 4야. 자, 따라서 그냥 x가 얼마? 4.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닭이야, 닭. 아쉽게도 한 번 더 계산해야 돼. y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17이었으니까 뭐 어렵진 않죠. x는 4라 그랬으니까 17에서 4를 빼주면 바로 나오죠. y는 몇? 13. 이런 식으로 되겠지. y는 13. 13마리입니다. 얘는 괜찮지? 여기까지. 오늘 뭐 어려운 허용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되는 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시켜볼 만한 문제는 없어. 뭐 상난이다라고 해봤자 별로 재미없는 문제고. 819번 나이에 대한 문제를 좀 해봅시다. 나이에 대한 문제. 나이. 항상 나이에 대한 문제는 항상 나오죠. 부등식에서도 나오고, 우리 1차 방정식 활용해서도 나오고, 연립 1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그죠? 자, 보면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60살이라 이걸로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치?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하고 아버지. 그 다음에 둘 다 아구나. 그러면 한 글자만 더 붙이지 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얘는 이렇게 해서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이 60이다. 그지? x 더하기 y는 60. 딱 이렇게 적어주고, 현재로부터 몇 년 후? 10년 후. 자,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 아버지 나이가 들었어. x 플러스 10. 46세셨으면은 56세가 되셨고, 67세셨으면 77세가 되셨다. 뭐 그런, 그지? 자,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몇 배? 2배래. 근데 아들도 나이를 먹지 않겠니? 아들은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 아니지? 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었다. 시공간을 조절할 수 없다. y 플러스 10. 그죠? 아들도 나이를 먹었다. 10년을. 자, 그래서 그 아들의 나이에 몇 배라고? 2배라고. 자, 그 아들의 나이에 몇 배? 2배. 여기 만들고. 그 다음 뭐래? 그냥 2배가 아니라 몇 살까지? 5살까지 추가해달래. 해줘. 플러스 5. 됐지? 해서 같아졌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와 같아진다. 뭐라고? 10년 후에는 아들의 나이를 2배하고 5를 더하면 같아진대. 이런 식으로 준 거죠. 자, 그래서 뭐다? 연립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죠? 자, 시작. 자, x 플러스 y는 60 그대로 두고 x 플러스 10에다가 요거 조심. 전개해야죠. 2를 전개해서 곱해가지고 2y 플러스 20 플러스 5. 자,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10만 넘겨. 얘들아. 2y를 넘기기에는 좀 그래. 그래도 되는데. 여기서 10을 넘겨. 알겠지? 그럼 x는 2y 플러스 계산 15. 되지? 뭐 하자? 지금 뭐 하자? 대입법 쓰자. 대입법. x는 2y 플러스 15를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 넣어볼까? 자, 그러면 2y 플러스 15 적고 플러스 y 적고 60 적고 됐지? 자, 1차 방정식입니다. 3y 플러스 15는 60 15를 넘기면 3y는 60 빼기 15 얼마? 45. 자, 3으로 나눠줍시다. y는 얼마? 15 되겠지? y가 누구야? 아들이죠.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물어봤습니까? 답은 얼마? 몇 번? 4번. 이렇게 해주는데 아버지의 나이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나는. 아버지는 몇 세십니까? y에다가 15를 집어넣고 넘기면 60 빼기 15니까 몇 세? 45세셨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알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여기 다음부터 좀 시켜볼 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집중, 비율, 여러분들 비율. 잘하니? 초등학교 때 잘했니? 봐봐. 저는 좀 그렇다 싶으면 분위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내가 원리를 알려줄게.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도 가르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근데 굳이 필요 없는 설명을 해줄 필요 없으니까. 봐봐. 자, 전체 회원은 38명이다 라고 했어. 모르겠어. 근데 전체를 어떻게 분류를 했어? 남자와 여자로 분류를 했어. 그래서 이번 산행에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비율이죠. 비율. 그지? 남자 회원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분의 1이면 뭐야? 절반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하여 모두 몇 명이 참가했는가? 14명. 그러면 이 녀석 문제의 지금 주제는 뭐야? 주제는 남자와 여자로 분류했다라는 점이죠. 남자와 여자로 분류했다. 따라서 남자 수와 여자 수를 더하면 몇 명이 된다? 38명이다. 빠짐없이 구했죠.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뭐가 있는데? 없잖아. 그치? 겹치는 것도 없죠.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하면 전체 38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남자를 x라고 두고 여자를 y라고 두면 더해서 얼마다? 38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세워주는 거죠. 바로. 되겠니? 문제를 읽자마자 이 문제는 지금 남자와 여자로 분류를 했구나. 그러면 남자 대상과 여자 대상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하겠구나. 맞죠? 따라서 XY라고 얘네들을 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야? 비율 계산하셔야죠. 남자 회원의 2분의 1이래. 그러면 X에다가 뭐 곱해야 돼? X가 기준량입니다. 기준량에다가 비율을 곱하면 비교하는 양이 나오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다 까먹었어도 대충은 알잖아. x의 절반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2분의 1을 곱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y의 4분의 1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 4분의 1을 곱한다. 맞죠? 이게 사실은 기준량, 비교하는 양, 비율 이걸 다 알아야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하면 얼마? 14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몇 분이야? 이것만 좀 적고 가자. 여러분 이런 거 볼 기회가 없잖아. 그치? 초등학교 교재 지금 집에 있는 사람 없지? 누가 있어? 다 버리지. 나도 버렸지. 6학년 1학기 때 배웠죠. 비율이라는 건 뭐다? 기준량분의 기준량이 전체라고 생각.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양이야. 전체가 만약에 100명이야. 100명을 기준으로 안경 쓴 사람이 23명이다. 그러면 기준량이 100이고 비교하는 양이 23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비교하는 양, 비교하고 싶은 대상을 여기다가 두는 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분수, 비율. 그치?
이렇게 분수는 그러니까 기초는 이거지. 우리가 아직 분수에 대해서 익숙치 않을 때니까 비율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워서 비교하는 양에서 누굴 나누자? 기준량을 나누자. 얘 나누기 얘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 이거? 비교하는 양을 만약에 구하고 싶다.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기준량을 비율이랑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내가 즉석해서 문제를 만들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5분의 1의 비율이 안경을 썼다. 그 안경 쓴 사람들의 비율, 안경 쓴 사람들의 학생 수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비교하는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안경 쓴 사람은 20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쓴다. 비율을 요때 배웠어. 알겠지? 그 기초가 잘 다져진 학생들은 이 비율 계산이 잘 될 것이고 안 되고 외웠던 사람들은 안 될 것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배우고 갑시다. 뒤에는 이제 백분율도 나오잖아. 백분율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증가 감소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정가 원가 다 나오잖아. 그게 다 비율 계산이기 때문에 위에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산악회 여자 배우수 구하셔. 뭘 구해라? y를 구하자. 자, 그래 여기 봐. x 플러스 y는 38이고 2분의 1, 4분의 1 있지. 분수 있지. 어떻게 할래? 분모를 죽이자. 분모를 죽여. 어떻게 죽여? 4를 곱해서 죽이겠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4 쓰고 자, 계산하면 2x 플러스 y는 14 곱하기 4 얼마야? 56 이렇게 되겠지. 되니? 됐지? 얘랑 이제 계산하는 건데 여기 문제에서 이제 y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일단 y를 없애자. 그러놓고 더해서 38 되는 x를 더해서 38 되는 y를 찾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빼기 y 없애고 2x 빼기 x.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한 얘들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야. 알겠지? y를 없애고 싶어. y를 없애. x 없애고 싶어. 그래 x 없애. 알겠지? 어차피 다 구할 거잖아. 그러면은 빼면 얼마? 18. 아니? 그래서 x는 18 더해서 38이 되는 y는 얼마다? 2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여자 회원수 얼마? 20명. 남자 회원수 얼마? 18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잘하네. 자, 그럼 한 문제만 하고 좀만 쉬었다 봅시다. 여기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이거 826번.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야. 돈은 무섭죠. 실제로도 무서워. 자, 해봐. 시간 4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정원이라고 할 때마다 흠칫흠칫 놀랐는데 그 정원이가 아니고 돈 계산은 잘 되면 나중에 정말 좋아. 돈 계산. 여러분이 받을 급여가 제대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내가 돈을 저축했는데 얼마만큼 이자가 들어올 것인가. 자. 정원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 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 다행히도 여러분 다 잘하네. 2분의 1x 당연히 정원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돈을 x라고 두는 거죠. 정원이의 원래 돈을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세원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y1이라고 다들 잘 적더라고.
자, 그래서 2분의 1 x라고 쓰고 여기까지도 잘했어. 3분의 1 y. 세훈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내서 얼마를 만들었다? 10,000원을 만들었다. 여기도 잘했어. 여기까지. 첫 번째 식까지는 아주 잘 짰어. 근데 이제 남은 돈이죠. 남은 돈을 비교했대. 자, 그러면 남은 돈을 먼저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러면 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x만큼을 썼어. 어디서 썼어?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였어? x1이었잖아. 그치? x1 중에서 얼마를 썼어? 2분의 1 x만큼을 쓴 거지. 그럼 남은 돈은 얼마야? 당연히 2분의 1 x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를 알면 바로 식을 밑에다가 적는 거야. 자, 연립기호 적어서 2분의 1 x. 뭐야? 정원이가 여기 똑같아 보이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쓴 돈이고요. 얘는 쓴 돈이고요. 얘는 뭐야? 남은 돈이야. 알겠지? 절반만큼 썼으니까 절반만큼 남았다. 당연한 거지. 절반만큼 썼으니까 절반만큼 남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죠? 응용이 되는 거야. 이해를 했으면 응용이 되는 거야. 3분의 1 y만큼 써서 어디서? y에서 얘를 빼면 얼마? 3분의 2 y.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야. 절반은 쉽잖아.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3분의 1도 할 수 있고 4분의 1도 할 수 있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했다 그랬지? 는 쓰면 안 되지. 자, 여기서 비교하였더니 뭐래? 정은이가 1,000원이 더 많았다. 여러분이 요거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아직. 그러니까 뭐가 생략돼서 헷갈렸냐? 정은이가 누구보다겠어. 누구보다겠어. 세훈이보다겠지. 그지? 여기에서 많이 헷갈리게 해요. 차근차근 보다 보면 익숙해져. 알겠지? 나도 처음에 헷갈렸어 이거. 근데 뭐 어려운 게 없는 이유가 이거야. 선생님이 바로 또 알려주자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하는 문제가 없거든. 그냥 이거를 가지고 헷갈리게 되지 않아요. 정은이가 라고 했으니 정은이는 여기 정은이는 정은이는 세훈이보다 1,000원이 더 많다. 많다는 뭐야? 플러스죠. 1,000원이 더 적다라고 하면 뭐야? 마이너스죠. 그냥 읽으면서 차례대로야 진짜. 차례대로 식자면 돼. 알겠지?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계속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풀면 되지. 자, 여기서 2, 3이니까 얼마? 6을 곱하자. 자, 그러면 위에 식은 얼마? 이렇게 적을게. 3x 플러스 2y는 자 6을 곱해서 6만 이렇게 딱 적어주고, 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은 얼마? 나는 2를 곱할 거야.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셨죠? 뭐 하자는 얘기야? 대입 없을 거야. 알겠지? 이왕 x는 뭐뭐다라고 나타내줬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겠다. 분수지만. 자, 그래서 3분의 4y 플러스 2,000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3 곱하기 3분의 4y 플러스 2,000 쓰고 플러스 2y 쓰고 자 6만 쓰고 괜찮지? 자, 해서 3 곱해주면 어차피 4y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해주면 어차피 6,000 그 다음에 플러스 2y는 6만 됩니다. 자, 계산. 자, 6,000 넘기면 얼마? 54,000. 54,000은 계산해서 얼마? 6y. 그보다는 외장 6, 9, 54. 뒤에 공 몇 개? 3개. 자, 따라서 y는 얼마? 9,000. 끝. 뭐 구하라 그랬어? 세훈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금액은 얼마인가? y 구하라 그런 거지? 그래서 답은 9,000. x는 얼마야? 정은이는 궁금하지 않니? 안 궁금해? 알았어. 12,000 플러스 2,000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 14,000원. 이렇게 딱 구하는 거야. 그치? 이런 재밌는 문제.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우리가 정시부터 딱 시작했으니까 지금 쉬었다가 이어서 세 문제만 더 나가고 우리가 1일 테스트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벌써. 자, 827번. 이번엔 도형 관련된 문제. 도형 문제 항상 나오죠. 어느 주제든 간에 나중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둘레의 길이가 24cm. 여러분 일단 둘레의 길이가 나오면은 경계를 좀 해줘야 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실수일까? 둘레의 길이가 나오면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항상 몇 배라고 생각해?
2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먼저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얘를 절반에서 써. 알겠지? 나도 해. 나도 진짜 많이 하는 실수야. 그냥 풀다가. 그치?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그럼 뭐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두자. 세로의 길이를 뭐? y라고 두자.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한 길이는 뭐라고? 절반이다. 12cm.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둘레의 길이를 항상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가로와 세로의 합을 써라. 그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런 의도에서.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뭔가를 주죠. 가로의 길이를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외우는 거 없어. x에다가 2배 하재. 그러면 2x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4cm 늘려라. 4배가 아니라 4cm 늘려라. 자, 그래서 y 플러스 4 괄호치고 이쪽에다가 두자. 그냥 적은 것 뿐이야. 근데 여기에서 말했던 둘레의 길이가 또 나왔어. 앞에서 나왔던 둘레의 길이는 뭐야? 바뀌기 전에 처음의 둘레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바뀌고 나서의 둘레의 길이야. 자, 그래서 바뀌고 나서 42cm 밑에다가 뭐 적자? 절반 21cm. 얘가 뭐야? 가로 더하기 세로다. 따라서 바뀐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뭐만 붙여주면? 플러스만 붙여주면 이게 바로 둘레의 길이의 절반 21cm가 된다. 차분하게 안 하면 실수합니다. 정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십자수 풀면 되는 거죠. 또 합이 10이네. 그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하고 자 넘어가서 얼마? 17. 자, 괜찮지? 그러면 x 플러스 y 밑에다가 적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자? 빼자. 자, 빼자. 빼. 자, 그러면 y 없어지고 2x 빼기 x 얼마? x. 그 다음에 17 빼기 12는 5.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17이니까, 아니 10이니까 얼마? y는 7.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지? 뭐 계산이야 뭐 여러분 다 잘하니까. 자,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하고 그러면 넓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그래서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가 5cm, 나중에는 7cm, 아니 세로의 길이는 7cm니까 자, 이렇게 둘이 곱해서 몇 제곱 센치? 35제곱 센치. 이렇게. 당연히 이런 게 도형 문제. 도형이 말로 이렇게 적혀 있어도 우리가 그 모양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두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요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도형입니다. 아,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재밌어요. 요거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시고 문제에서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뭘 알려줬고 뭘 원하는 걸까? 그 게임을 한번 해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풀려고 해봤다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에 가면 맞출 수 있어. 근데 포기하고 나 이거 답을 모르겠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다음엔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올 거거든. 얘에다가 뭐 이상한 모양 하나 띄워 놓던지 그렇게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를 외워서도 안 되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둔 이유가 뭘까? 왜 출제자가 위에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위에 5개 정렬하고 밑에도 5개 정렬하면 되잖아. 아니면 4개 여기 눕혀놨잖아. 여기 위에도 4개 눕혀놓으면 되죠. 왜 하필이면 위에는 5개고 밑에는 4개를 눕혀놓고 세워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뭐가 똑같다? 위하고 아래쪽에 있는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이걸 의도한 거야. 이걸 의도한 거. 정답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고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잖아. 아주 훌륭해. 자, 이렇게 해서 x가 몇 개? 5개야. 그러면 위에 쪽에 있는 가로의 길이는 5x고 밑에 쪽에 있는 가로의 길이는 요거 누구야? 빈변의 길이잖아. y 얼마? 4y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대변은 같다. 자, 따라서 5x랑 4y는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먼저 짜줘야 돼.
이게 뭐 출제자 의도거든. 이 도형 문제를 내는 의도거든. 알겠지? 위에 쪽 길이랑 아래 쪽 길이는 같다. 이런 식으로. 됐지? 모양은 다른데 길이는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의도고 그 다음은 이제 문제에서 준 거를 그대로 짜면 됩니다. 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58cm. 뭐부터 해라? 둘레 길이를 알려주면 절반부터 적어라. 29cm야. 절반. 그지? 이게 뭐야? 가로 더하기 세로죠. 그 가로 더하기 세로를 아무데나 적어도 돼. 5x로 나는 적고 싶어. 그 5x로 적어. 4y로 적고 싶어. 4y로 적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차피. 5x로 적자. 그럼 5x 더하기 뭐라고 할래? 세로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y 그 다음에 짧은 변의 길이니까 x 이렇게 해서 5x 더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하고 세로의 길이 그 다음에 29 절반을 집어넣자. 식이 완성이 됐다. 풀면 끝. 그러니까 이게 풀면 끝이야. 식을 세우면 풀면 끝이기 때문에 요걸 세워버리는 결과를 외워버리는 이상 더 이상 발전은 없어. 여기에서 이 식을 세우는 소스를 발견해야 돼. 가로의 길이가 똑같다. 그걸 애초에 의도했다 이 도형이. 위에 쪽은 왜 세워놨을 것 같고 밑에 쪽은 왜 다르게 눕혀놨을 것 같아. 그지? 이상하잖아. 의도가 이상하잖아. 여기에서 이상함을 발견하고 의도를 알아채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5x 더하기 x는 6x 더하기 y는 계산까지 해줄게. 29.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할까? y는 4분의 5x.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하자. 자, 6x 더하기 4분의 5x. 네, 분수가 들어갔어요. 분수가 들어가요. 알았어. 4를 지우면 되잖아. 양변에 4를 곱하면 되지. 됐지? 됐잖아. 4르기 24 더하기 5는 29x. 여러분, 이거 곱할 거야? 아니, 29 곱하기 4야. 얼마야? 29. 나누면 없어지지. x는 4.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정해진 계산 방법은 없습니다. 자, 해서 y는 얼마? x에다가 4 집어넣자. 20. 4로 나눠주면 얼마? 5.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 길이는 얼마인가? 둘레 길이를 구해서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고 몇 배? 세로를 하고 몇 배? 2배를 하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4 더하기 5하고 2배 4 더하기 5에 2배 얼마야? 시작 18cm. 알겠지? 이런 문제입니다. 못 풀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좋은 도전이니까. 근데 엉터리고 있었으면은 반성하시고. 알겠지? 난 이거 풀이만 얻어가겠다. 답만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다음에도 틀릴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틀렸던 사람은 다음번에는 맞추던지 아니면 그 다다음번에는 또 맞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 잘했어. 자, 지우고 자, 2개. 이제 2개. 보자. 우선순위는 테스트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숙제 채점하는 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에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 문제를 틀리면 2점을 잃는다. 왜 똑같이 가고 똑같이 맞추지 왜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얻는데, 그지? 이상하네. 해서 유민이는 어떻대?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79점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유민이가 맞힌 문제수를 구하시오 했어. 유민이가 맞힌 문제수 뭐라고 두자? x라고 두자. 맞힌 문제수를 x, 그 다음에 틀린 문제수를 y라고 두면 일단 맞춘 문제수와 틀린 문제수, 여러분 맞추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지 맞추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문제 있어? 없지. 그래서 x와 y를 더하면 몇 문제? 20문제. 전체를 다 풀었다 그랬으니까 당연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식을 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추면 5점을 얻어. 한 문제 맞추면 5점, 두 문제 맞추면 10점, 세 문제 맞추면 15점. 맞지? 그러면 x개 맞추면 몇 점? 5x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틀리면 2점 깎이고 두 개 틀리면 4점 깎이고. 알겠지? 그래서 y개 틀리면 몇 점 깎인다? 2y점을 깎인다. 잃는다고 했으니까 빼줘야죠. 맞지? 얘들? 되지? 자, 해서 몇 점을 얻었대? 79점을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79점. 자, 이렇게 점수에 관련된 식을 짰지. 점수식. 그제? 자, 문제수식, 점수식. 요렇게 연립하자. 괜찮지? 자, 그래서 위에 식 몇 배?
900 할래요? 자 2x 플러스 2y는 40 적고 자 위에 식에서 밑에 식 어떻게 하자? 더하자. 자 여기 더하면 얼마? 2y 없어지고 4이 좋게 7x는 119야 119 119 7로 나누면 얼마지? 17이죠. x는 17 괜찮니? 자 그 다음에 y는 더해서 20문제니까 얼마? 3문제 틀렸겠다 그죠? 그래서 마친 문제 수를 구하자 그랬으니까 근데 좀 이상한데? 77에 49 맞니? 6 네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가 전체 문제를 다 맞으면 100점이긴 한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85점에다가 6점 깎이는 거니 79점 맞네 그지? 암산을 해봤더니 맞네 이상해 평소에 우리가 시험을 보면 맞추면 5점을 얻는다 치면 틀리면 5점을 깎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어 근데 틀리면 2점을 깎이는 거니까 괜찮네 그지? 맞힌 문제 수가 줄어들어서 점수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서 틀린 문제 수가 또 3문제나 있으니까 거기서 더 깎여서 79점을 맞은 거야 맞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x는 17이라고 했으니까 유민이가 맞힌 문제는 몇 문제? 17문제고 틀린 문제는 몇 문제? 3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됐어 이렇게 구하고 나서 항상 선생님처럼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봐 알겠니? 맞는지 틀린지 왜 이상하게 여기냐면 100점 만점이잖아 보통 100점 만점인데 3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왜 79점이지?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맞지 17문제니까 맞춘 문제 수도 줄어들었잖아 맞힌 문제 맞췄을 때 5점을 얻고 틀렸을 때 2점밖에 안 깎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위바위보 문제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에는 정가 원가 좀 어려운 거 있죠? 그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재밌는 거 자 현영이와 건하가 가위바위보로 해서 방금 전에 봤던 점수 문제랑 비슷한 겁니다 점수 문제라고 합니다 점수 문제 자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위에다가 플러스 3 적어놔 우리가 문자화식에서 처음으로 정수와 유리수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거 양수와 음수의 개념 양수는 좋은 거 음수는 안 좋은 거 올라간다는 거 좋지 그래서 플러스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2계단을 내려가기로 했다 마이너스 2라고 밑에다가 적어놓읍시다 내려가는 것은 안 좋은 거 그래서 음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계단 올라가는 것과 2계단 내려가는 것 방금 전에 봤었던 맞히면 5점 틀리면 2점을 잃는다 그거랑 비슷하지 그지? 비슷해 식 세우는 것도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얼마 후 현영이는 처음 위치보다 16계단 이 결과를 알려줬지 결과 이게 결과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건하는 처음 위치보다 6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라고 그랬어 여러분 올라가 있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야 플러스 6을 나타내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를 생략했지만 현영이도 마찬가지로 처음 위치보다 16계단을 올라가 있었다는 거겠지? 읽을 수 있지? 그래서 플러스 16이라고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결과적으로 식을 세우는데 필요한 숫자들은 다 나온 겁니다.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총 횟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현영이가 이긴 횟수를 최초로 처음에 있던 게 현영이니까 처음으로 말했던 게 현영이니까 현영이가 이긴 횟수를 x 그 다음에 현영이가 진 횟수를 y라고 두자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두면 x와 y를 합하면 뭐야? 총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겠죠. 그죠? 요거 지금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의 답입니다. 알겠지? 요걸 지금 구하라는 얘기야. x와 y 구해서 더해라. 알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현영이가 이긴 횟수가 x회고 진 횟수가 y냐. 그러면 이길 때마다 몇 계단씩 올라? 3계단씩 올라. 그러면 몇 x? 3x겠죠. 그 다음에 질 때마다 질 때마다 2계단씩을 내려가. 그러면 몇 y? 이 y 계단만큼을 내려갔겠지. 내려간다는 것은 안 좋은 거. 그래서
빼주자.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간 만큼의 계단수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현영이 얼마? 16계단이 나왔다. 플러스 16. 16을 적어주시면 첫 번째 식 완료. 이게 바로 계단 문제. 알겠지? 계단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누구로 짜면 돼? 이거는 지금 누구의 식? 현영이의 계단식. 현영이 적어놓고. 그 다음은 건하의 식을 짜면 되겠죠. 여기다가 건하의 식. 어떻게 짜? x랑 y 이미 썼는데 건하의 식을 짜려면 뭐가 필요해? 이긴 횟수, 건하가 이긴 횟수, 건하가 진 횟수가 필요하잖아. 맞지? 근데 x하고 y를 이미 소비해버렸어. 써버렸어. 그럼 그 다음은 뭐 써? z 써? w 써? 아니야. 여러분들 뭐 예, 미지수가 4개인 1차 방정식을 짠다? 그런 거 절대 안 나오고요. 미지수 무조건 2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실제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현영이가 x번을 이겼어. 알지? 뭐야? 건하가 몇 번을 졌다? x번을 졌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건하가 진 횟수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두 명이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영이가 이겼으면 건하가 졌고, 반대로 현영이가 졌으면 건하가 어떻게 되겠어? 건하. 이름이 특이하네. 건하가 이겼겠지. 그치? 맞죠, 여러분? 요거 생각할 수 있지. 요거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건하가 이긴 횟수를 뭐로 사용하면 돼? y로 사용하면 돼. 그냥 따라서 이긴 횟수만큼 몇 계단 올라? 3계단을 올랐으니까 이번에 요거를 바꾸자고. 아까 전에 봤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해봤었지. 나중엔 그냥 바로 이렇게 적으면 돼. 3y 마이너스 2x. 그냥 위에씩 바라보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자만 바꿨으면 되는 거야. 앞에서 봤었던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바꾼 숫자 나타내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원리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x랑 y의 역할이 바뀐 거잖아. 역할이 바뀐 거.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건하는 몇 계단 올라갔대? 6계단을 올라갔대. 그치? 써주면 돼. 끝.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풀어주자. 어떻게 풀까? 어떻게 요리할까, 얘를? 이상한 짓 안 할게. 3x-2y는 16. 자, 여기다가 곱하기 3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3 하자. 알겠지? 자, 그럼 밑에다가 적는다. 똑같은 색으로 적을게. 자, 9x-6y는 48. 이거 적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3y-2x. 이거 마음에 안 들지 않니? 여러분 실수 많이 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6.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2 하면 되겠지. 2. 자, 여기다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y는 12. 됐죠? 자, 얘랑 뭐 하자? 더하자. 자, 더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9x랑 마이너스 x 얼마? 5x. 그 다음에 48 더하기 10이 얼마? 60. 자, 이렇게 해서 5로 나눠주면 얼마? 12가 나오고 y는 얼마야? 여기다가 넣을까? 24 더하기 6 하면 얼마? 30이니까 답은 10. 요렇게. 되겠네? 계산이야 뭐. 여러분 잘 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뭐라 그랬어? 앞에서 비기는 건 없으니까. x 플러스 y 총 횟수 얼마? 22회의 가위바위보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치? 재밌구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채점하고 테스트는 다음에 뭐 보든지 아니면 스킵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